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발달장애인의 성과 이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삶은 발달장애 성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행복한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나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18년 현재 한양대학교 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권역별 병원을 추가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생기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료적 문제가 없다면 비장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물을 복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학습하고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이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복용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더 나아지는 것이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약물 복용 및 관리 방법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내가 먹는 약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약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약병을 혼자 열 수 있는지, 약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알고 있는지, 약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할 때마다 내 약이 맞는지, 정량의 약물을 복용하는지, 복용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시간에 맞춰 약을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구강보건 상태를 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 치아 관련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구강관리를 하지 않거나 주변의 지시 등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상시 구강관리가 어려워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과 치료 시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치료 과정을 견디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구강관리와 치료는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치과 질환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면 발달장애인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 질환에 따라 2~3시간가량이 소요되는 경우 안전한 치과 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가 가능한 치과 병원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현재 20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치과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보라매 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시립병원 7개소와 자치구 보건소 25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치과병원은 장애인 클리닉이 있어 치과 치료 및 구강검진, 칫솔질 교육 등 협진 진료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성인도 살면서 정신적, 육체적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요. 나쁜 스트레스는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멈추세요, 생각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를 기억하세요. 스트레스를 느낄 때 하던 일이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정지 표지판이나 빨간 신호 등을 생각하세요.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는 우선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지금은 편하게 할 시간이라고 말해보세요. 나 자신을 진정시키고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10가지 세면서 깊게 숨을 쉬세요. 팔짱을 세게 끼웠다가 푸는 방법 등으로 근육을 이완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행동을 하거나 가고 싶은 곳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년기 또는 노년기를 맞이한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신체 및 정신건강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주거, 건강, 직업 등에 대해 막막한 생각이 들고 자녀의 문제 행동이 동반되면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부모 역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그리고 비장애 자녀의 삶의 과제 등으로 심적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고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삶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너무 발달장애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비장애 자녀에게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장애 자녀는 발달장애인 형제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인 형제에 대해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라는 이유로 부모사 후에 발달장애 형제의 생활을 책임지우는 말은 비장애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비장애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해주고 발달장애 형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장애 자녀에게 발달장애 형제의 생활 지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방법에 대해 서로 상의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지원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그 대상이며 개별 상담 또는 집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1인당 20만 원 이하로 정부 바우처 지원액은 16만 원이며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및 문의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세요. 2.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문제행동은 발달장애인이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 또는 문제행동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은데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문제행동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 기능의 적절한 문제행동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손으로 물건을 꽝꽝 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관심을 끌고 싶어서입니다. 이때에는 문제 행동을 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할 때만 관심을 보여주며 적절한 대안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주면 일부러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반찬을 던지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회피, 거부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때에는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싫거나 어려운 행동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해야 하는데요. 토한 음식을 스스로 치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 즉 다른 음식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냉장고를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찾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행동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에는 문제 행동을 통하여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사건을 변화시켜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눈앞에 손을 올려놓고 흔들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은 감각 자극을 얻기 위함인데요. 감각적 자극은 적절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얻도록 하게 하고
할 일을 주거나 다른 대체 활동을 가르쳐서 문제 행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편식 문제가 심하고 편식으로 인해 문제 행동까지 하는 경우 부모님이 A씨에게 하는 후속 결과를 바꾼다면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옷을 찢을 때마다 A씨가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히고 야단을 치며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문제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었을 때 A씨가 좋아하지 않는 옷을 주고 문제 행동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얻는 것이 없으므로 옷 찢는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 행동의 후속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에 아무리 교육적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 행동을 한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하기 수월한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에 성공하면 발달장애인의 마음에 드는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강화는 사람이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쾌하거나 유익한 것이면 그 행동을 다시 하거나 더 오래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을 청소한 후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도 방 청소를 계속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벌은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후속 결과가 앞으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지각을 하는 직원에게 2주간 야간 근무를 배정하면 지각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발달장애 성인의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후속 결과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행동이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적인 위험한 행동이 있을 때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어떻게 고집을 다루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할 때 유의사항을 보면 지시를 잘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발달장애인이 지시 따르기에 유리한 상황에서 가르칩니다. 지시 따르기는 평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간이 촉박한 상황과 같이 지시 따르기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지시 따르기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할 때는 꼭 칭찬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할 때 지시는 긍정평서문의 형식으로 하세요. 물어보는 말이나 명령의 말투는 피해야 합니다. 방 청소하지는 되지만 일어날까? 뛰지 마라는 안 됩니다. 지시는 간단 명료하고 구체적인 행위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언급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시를 받고 발달장애인이 반응할 시간을 주세요. 지시 전달 후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시 따르기 훈련 단계를 보면 1단계는 해야 할 일을 말로만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시를 완료하면 칭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 반응하지 않으면 약간의 도움만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을 모델링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수행하게 합니다. 지시를 완료하면 칭찬을 제공합니다. 2단계에 반응하지 않으면 훈련자와 발달장애인이 목표 행동을 함께합니다. 이때는 지시를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3. 발달장애인의 성과 이성. 발달장애인의 몸과 마음은 비장애 성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성적 발달이 늦어지거나 이성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몸의 상태와 그에 따른 마음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여 친구,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성적 발달을 이루어 긍정적인 개인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로 몸의 변화를 알고 대처하는 기술입니다. 몸을 씻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개성의 표현부터 이성의 만남,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과 관련된 상황을 알아채고 대처하는 실천적 인식과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성인지 감수성 발달은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성과의 만남, 데이트, 결혼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럼 발달장애인에게 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동의는 데이트할 때 내가 또는 상대가 괜찮아, 좋아라고 표현하는 걸 말해요.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자위는 자기 혼자 내 성기나 몸을 만지면서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자위는 나 혼자만의 일이라서 방, 집, 화장실에서 해야 하고 내 몸이니까 깨끗한 손으로 만지고 자위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연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끼고 배려를 해줘야겠죠? 서로를 알아가고 믿음을 쌓기 위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할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해요. 스킨십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연인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만지기 전에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인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있는 장소와 상황을 보며 적절한 수준에서 스킨십을 해야 해요. 공공의 장소에서 뽀뽀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친밀한 행동이에요. 성관계 전에 반드시 나와 연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성관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거예요. 피임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남자는 콘돔을 사용하고 여자는 피임약을 먹어요. 성관계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각자 피임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어떤 방법으로 피임을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봐야 해요. 연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생길 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임신은 성관계를 통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성관계를 했다고 아기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임신은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된 후에 해야 해요. 출산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아기가 태어난 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 되는 거예요. 육아는 아기를 보살피고 키우는 것을 말해요. 아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재워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일이 많지요? 부모가 되면 책임감을 갖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물었는데 자신의 기준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깔끔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 친절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양보해주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고민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성행동들을 뽑아봤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지나가며 다른 사람을 슬쩍슬쩍 만질 때에는 외출 시 좋아하는 물건을 손에 들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지기 어렵게 됩니다. 혹시 남을 만지는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하도록 하고 남을 만지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게 하세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엉덩이가 다 보이게 바지를 다 내릴 때에는
엉덩이가 보이게 바지를 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바지 앞부분이나 지퍼를 내리기 어려운 경우는 남성용 소변기보다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브래지어를 안 하려고 할 때에는 브래지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땀띠, 가려움증 등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브래지어를 대신하여 와이어나 패드가 없는 브라핏이나 스티커 또는 실리콘형 니플 패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생리대를 빼버릴 때에는 생리 팬티를 사용해 보세요. 생리대 사용이나 뒤처리를 어려워하는 발달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생리를 흡수하는 팬티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일명 생리 팬티로 생리대를 부착하지 않고 팬티 자체에서 생리를 흡수합니다. 집에서 매일 자위를 한다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자위 중독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위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적, 공적 공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자녀의 방문이 닫혀 있는 경우 노크를 하는 것은 성인 자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만진다면 허리띠를 매는 바지를 입히고 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세요. 성기 부분이 따갑고 간지러워서 만지거나 몸의 자극을 놀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지가 헐렁하고 손을 넣기 쉽다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허리띠를 매는 바지를 입히고 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세요.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예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마다 성에 대한 경험, 가치관, 인식 등이 다양하기에 생각, 태도의 개인차는 여전히 큽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이성교제를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성을 만나 사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를 지원하면 이런 점이 달라지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감이 줄어들고 만남을 통해 생기는 감정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부모와 상의할 수 있고 데이트 과정에서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며 데이트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고 몸을 가꾸고 단정한 모습으로 지내려 하고 자립심이 강화되며 연인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이성교제 속 실제 사례를 이용하면 생활 속 성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진솔한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발달장애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부모는 먹고 사는 문제, 성관계, 임신과 출산, 태어날 아이, 육아, 지원 등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결혼은 당사자 자녀뿐 아니라 부모의 인생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만남, 연애, 결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은 반대한다는 앞서 제시한 여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자녀가 결혼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는 다음을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부모의 합리적인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반대로 결혼에 대해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민했는지,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보다 둘만의 즐거운 모습만 상상하고 있지 않은지, 결혼식 행사와 자체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인기에 접어들며 일상 속 성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만 두고 미래를 추측하고 걱정하기보다 부모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에 관심이 많은 자녀에게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결혼이란 주제가 나왔을 때 앞에 제시된 질문들을 즉시 던져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에는 부모의 입장보다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들어주세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되 성차별적이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성인들과 부모들은 건강에 크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지해주세요.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